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건드렸다고? 미쳤나? 라고 소리쳤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317명을 둘러싼 진실. 그리고 그 순간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본 트럼프가 보고서를 읽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 도대체 그 보고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당황했을까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국토보안부 부차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한 백악관 내부의 충격적인 상황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충격적인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널티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보안부 부차관을 지냈습니다. 30년간 미국 정부에서 일하며 국경 관리와 이민 문제를 전담해왔죠. 제가 정부에 몸담으면서 처리했던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의 대규모 불법 이민, 테러 용의자들의 입국 시도, 마약 밀수범들의 검거까지. 하지만 수많은 외교적 사건들을 처리해봤지만 2025년 9월 그 사건만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국토보안부 본부 사무실에서 늦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갑자기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차관님,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습니다. 즉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려 475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중 한국인이 317명이었죠. 처음 보고서를 읽을 때는 일상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대규모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주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프로필이 일반적인 불법 체류자들과는 달랐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고학력 전문직이었거든요.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상당수가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었어요. 이상하다. 보통 불법 체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프로필이네. 저는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중에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의 핵심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반도체 설계 전문가, 배터리 기술 연구원, 자동차 엔진 개발자들까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니 상황이 급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외교 채널을 통해 최고위급에서 말이죠. 한국 주미대사관에서는 즉시 영사 접견을 요구했고 한국 외교부에서는 미국 대사를 불러 정식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런 강도 높은 외교적 압력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조지아주 남동부에 위치한 연방 이민구금센터입니다. 정식 명칭은 스튜어트 구금센터인데 이곳은 이미 여러 차례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적받았던 곳이죠. 제가 직접 이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과밀 수용, 열악한 위생환경, 부실한 의료 서비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수용자들이 고생해야 했어요. 건물 자체도 1990년대에 지어진 노후한 시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화장실 시설은 자주 고장이 났죠. 음식질도 형편없어서 많은 수용자들이 배탈을 앓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런 곳에 한국의 엘리트 기술자들이 대거 수감된 겁니다. 대부분이 30에 40대의 고학력 전문직들이었어요. 반도체 엔지니어, 배터리 기술자, 자동차 설계 전문가들까지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들이었죠. 이들은 대부분 깨끗하고 쾌적한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벌레가 기어다니는 바닥에서 잠을 자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숨을 쉬어야 했던 거죠. 구금 이튿날
저는 긴급히 백악관으로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받겠다고 한 거였어요. 평소 트럼프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백악관 웨스트 윙으로 들어가는 길. 평소보다 경호가 삼엄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 앞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고 눈빛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리처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트럼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한국인이 317명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놈들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잡아야지. 하지만 대통령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체포된 한국인들의 신원을 조사해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뭐가 특이해? 대부분이 고학력 기술자들입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 출신들이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트럼프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봐. 더 조사해본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지나 하스펠 CIA 국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기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긴급히 보고드려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하스펠 국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트럼프가 손짓했습니다. 말해봐, 지나. 하스펠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원을 CIA에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첫 번째 자료는 한국인 구금자들의 상세한 신원 분석이었어요. 총 317명 중 260명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120명이 석사학위, 45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트럼프가 놀라며 물었어요. 박사가 45명이나?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하스펠 국장이 계속했어요. 반도체 설계 전문가 67명, 배터리 기술 연구원 58명, 자동차 엔진 및 전기차 기술자 89명,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 기술자가 23명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었거든요. 하스펠 국장이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대통령님,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차세대 전략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먼저 한국의 배터리 기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세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대통령님,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전기차용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준 분석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고밀도 배터리는 군사용 드론에 탑재될 경우 2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드론의 3배, 4배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트럼프가 물었어요. 문제는 이 기술이 장거리 무인 공격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스펠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한국이 이 배터리 기술을 무기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군사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더 있어? 소형 잠수함용 배터리도 있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계속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수중용 배터리는 기존보다 5배 이상 오래 작동합니다. 이는 스텔스 잠수함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펜스 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료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네 번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뭐가 심각해? 트럼프가 물었어요. 대통령님,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이 이미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스펠 국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는 우리 미국의 인텔이나 AMD보다도 앞선 기술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게 왜 문제야? 이 기술은 군사용 인공지능 칩 제조에 필수적입니다. 하스펠 국장이 설명했어요. 더 작고 빠른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더 정교한 미사일 유도 시스템, 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분석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우리의 군사적 우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5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어요. 대통령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입니다. 미사일? 트럼프가 걸음을 멈췄어요. 네, 대통령님.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사거리도 깁니다. 하스펠 국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 정보에 따르면 현무-4의 실제 사거리는 800km가 아니라 15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가 놀라며 물었어요. 1500km? 그럼 한국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더 놀라운 건 현무-5입니다. 하스펠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우리 분석으로는 현무-5의 실제 사거리가 30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트럼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000km라고? 그럼 한국에서 괌까지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그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님. 하스펠 국장이 계속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체 연료 기술은 ICBM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이 단순히 위성 발사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펜스 부통령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답했어요. 한국의 우주발사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다면 탄두를 지구 반대편에 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회의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마지막 자료를 꺼낸 거였어요. 대통령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트럼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무슨 프로젝트?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스펠 국장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핵 잠재력 확보 프로젝트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핵 잠재력이라는 것은 곧 핵무기 개발 능력을 의미했거든요. 진아, 정확히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리, 한빛, 한울 등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계속해봐.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이 기술을 조금만 응용하면 무기급 농축이 가능해요. 하스펠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는 어떻게 피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스펠 국장이 답했어요. 한국의 지하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지하철만 봐도 지하 18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역들이 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심도 터널들도 수두룩하고요. 트럼프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핵 개발과 무슨 상관이야? 만약 한국이 지하에 극길이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한다면 위성으로도 첩보 활동으로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하스펠 국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한국의 지하 건설 기술이면 지하 100m 이상 깊은 곳에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펜스 부통령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스펠 국장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말에 트럼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스펠 국장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 3년간 한국 지하에서 감지된 이상 진동들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과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의미심장한 진동들이 감지됐어요. 그녀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야간 전력 소모 패턴도 이상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밤 시간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력이 소비되고 있어요. 핵 관련 시설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트럼프가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어요. 더 있어? 특정 지역의 방사능 수치 변화도 포착했습니다. 하스펠 국장이 계속했어요. 정상 범위 내이지만 미세한 증가가 감지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고 결론을 말했어요. 한국이 이미 소규모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젠장, 그럼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핵심 기술자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는 얘기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 유명한 말을 내뱉은 건 말이죠. 한국을 건드렸다고? 미쳤나. 트럼프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는 즉시 책상 위에 빨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토보안부 장관 직통 전화였어요. 크리스티, 당장 내 사무실로 와. 트럼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조지아에 있는 한국인들 석방 준비해. 당장. 크리스티 놈, 국토보안부 장관이 10분 만에 백악관에 도착했어요. 트럼프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야.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한국의 핵심 인재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이미 며칠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구금시설의 실상은 정말 참혹했어요. 제가 나중에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방 하나에 8회, 1공명씩 수용됐는데 침대도 부족해서 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화장실 시설도 최악이었습니다. 변기가 자주 막혔고 샤워 시설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샤워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음식은 더 심각했어요. 아침에는 딱딱한 빵과 정체불명의 잼, 점심과 저녁에는 냄새가 이상한 고기와 상한 것 같은 야채들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배탈을 앓았지만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까지는 하루 이상 기다려야 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왜 자신들이 구금됐는지조차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통역관도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고 가족들과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나온 한국인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반도체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어야 했어요. 마치 중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쓰레기 같았고 물에는 거미가 들어있었어요. 또 다른 배터리 기술자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나머지 시간은 좁은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견뎌야 했어요. 밤에는 모기와 벌레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자동차 설계 전문가의 증언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교도관들이 우리를 마치 중범죄자처럼 대했어요. 쇠사슬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이동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온 고급 기술자들을 말이에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알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했다고 그는 즉시 전면적인 석방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를 긴급히 불러 강력히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어요.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 관련 모든 고급 정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CIA, NSA, 국방정보국 등 모든 정보기관의 한국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트럼프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 열린 두 번째 브리핑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번에는 국가정보국장인 댄 코츠가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츠 국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강국입니다.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기술혁신 지수는 우리 다음으로 높아요. 코츠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그가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는 얘기야? 조선업,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코츠 국장의 답변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펜스 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군사적으로도 응용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코츠 국장이 답했어요. 조선 기술은 잠수함 건조로, 디스플레이 기술은 군용 레이더로, 배터리 기술은 무기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어떤 수준이야?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코츠 국장이 군사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KF-21 전투기는 4.5세대 수준이고 KSS-3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K-2 흑표 전차는 북한의 어떤 전차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이 우리의 진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트럼프가 물었어요. 코츠 국장이 가장 중요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와 등을 돌린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코츠 국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우선 한국과의 관계를 복구해야 합니다. 코츠 국장이 제안했어요. 이번 두금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해요. 그때부터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식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번 일은 완전한 실수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트럼프의 지시로 루비오 장관이 조연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앞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이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어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이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답했거든요.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70% 이상이 실망감을 나타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어떤 나라에도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즉시 다변화된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지역과의 경제 협력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 의지였어요.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기술 제재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비상사태였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는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다. 트럼프가 안보팀에게 말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말이야. 실제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거든요. 저는 그 후 여러 차례 한국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트럼프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국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특히 트럼프가 주목한 건 한국의 우주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건 ICBM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트럼프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 작은 나라가 우주 클럽에 당당히 합류했다고?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트럼프는 또 한국의 조선 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만드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들을 보면 그들의 정밀 제조 기술 수준을 알 수 있어. 이런 기술이 잠수함이나 군함 건조에 응용된다면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SS-3 잠수함을 독자 개발에 실전 배치했고 차세대 전투기 KF-21도 성공적으로 개발했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게 문제야.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해. 하지만 이미 한국은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숨겨진 외교력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와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UAE와의 원전 협력, 인도와의 K-9 자주포 수출 등 한국은 전 방위로 외교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 없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CIA의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K-pop, 드라마, 영화를 통한 한류의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적이었고 이것이 한국의 외교력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BTS 한번 공연하면 그 나라 젊은이들이 모두 한국 팬이 돼버려. 트럼프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런 소프트 파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네덜란드의 GDP와 맞먹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이제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나라다. 트럼프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건 정말 큰 실수였어.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외교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의 진짜 실력과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어요.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중견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유럽의 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칠에 들어가도 손색 없는 나라다.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닫게 된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강국으로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포크스턴에서 8일간 고생한 317명의 한국인들. 그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조차 미쳤나 라고 소리칠 정도로 놀란 한국의 숨겨진 실력.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기술적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사로잡는 한류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욱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덕분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특별히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허리가 불편하실 텐데요. 설명란에 소개해드린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